내향인이라고 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혼자 읽기는 싫고 나와 비슷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욕망은 누구한테는 있거든요. 독서 모임은 뭐 하러 가냐면 저는 제 생각엔 자기 얘기를 하러 가는 것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고 뭐 섭외하고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은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모임을 연 순간이었어요. 이게 출판사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마케팅 방법이라는 것도 좀 뻔해요. 사실상 카드 뉴스 만들고 그냥 보도자료 뿌리고 그냥 이게 다예요. 북토크 같은 것도 사실은 마케팅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좀 인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히려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지금 이 시대에 독서 모임 플랫폼을 만드셔서 한 2년 반 만에 무려 14,000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금음 김세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이끌고 있는 김세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게 오히려 좀 안 됐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14,000명이 벌써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 프로모션 한 번 안 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된 거예요? 저희가 14,000명이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또 뭐 절대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는 커뮤니티들은 뭐 패션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많이 있는데요. 독서 커뮤니티라는 점이 조금 독특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라서 이거 꼭 처음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책 읽는 게 재밌으십니까? 저는 책 읽는 게 개인적으로는 재밌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쉽게 재밌는 아이템들 찾기 어려웠었잖아요. 게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에 좀 우울하고 할 것 없고 그럴 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막 소공녀 이런 책 읽으면서 나의 부모님은 사실 어디에 있는 되게 부자 부모님이 이 부모님들은 진짜가 아니고 그런 나만의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책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재미를 붙였죠. 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인가? 이제 숙제는 하기 싫고 개학은 아직 멀었고 친구는 그저께 만났고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고. TV도 4시 반 전에 시작도 안 그렇죠. 하고. 낮 2시. 만화방에 가면 만화책을 빌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요.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 읽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알까 전 싶어요.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라는 느낌이 전 그게 굉장히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뚝딱뚝딱 재밌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책으로 가지 않기가 굉장히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소공녀셨으면은 이제 요새는 어떤 책 재밌어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재미로 책을 시작해가지고 추리소설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추리소설은 일단 사람이 죽는 걸로 시작하고 네. 자극적으로 네. 사람도 한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몇 명 죽어나가요. 막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내가 마치 사건을 해결한 듯한 그런 느낌도 느껴서 참 좋고요. 스토리 자체에 힘만 갖고 있는 책들을 읽다 보면 조금 남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맘들이 들 때는 또 고전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요. 고전은 그런 추리소설만큼 페이지가 막 빨리 넘어가진 않지만 읽다 보면은 200~300년 전에 이 작품이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가 하나가 갖고 있는 메시지들을 곱씹게 되고요. 논픽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작가가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제 뭐 반론까지도 자신이 방어하면서 이렇게 녹여낸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스터디하는데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리지 않고 책은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일단 지금 독서 모임, 뭐 독서 클럽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트레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트레바리랑 좀 뭐가 다른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을 코로나 이전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어요. 특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독서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트레바리처럼 유료 모임 아니라도 동네의 도서관이라든지 뭐 인근에서 독서 모임 모집해요. 같이 읽으실 분 찾습니다라는 모임들 많아요. 제가 독서 모임을 참여할 때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책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모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강남역에 있는 카페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종류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 뭐 워킹맘이든 뭐 야근을 하시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독서 모임이 너무 좋아서 모이고 나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너무 박수 치면서 그냥 막 뜨거워져요. 막 뭔가 재미도 있고. 근데 끝나고 나면은 뭔가 남는 게 없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읽은 책 내용 그때 뭐 분명히 무슨 얘기를 누가 해가지고 제가 뭐 동조를 했던 반박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모임들이 하나하나 좀 휘발성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의 충만함과는 별개로.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꼭 그 시간에 거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좀 편리하게 인터넷만 된다면 편하게 글을 남기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또 하나하나 기록이 남겨져서 나중에도 찾아볼 수 있는 모임들. 전 지금도 금음 초창기에 참여했던 모임에 다시 그 링크를 들어가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살피는데 그러면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요. 기록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싶다 생각해서 금음을 만들게 됐고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제가 후라이팬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기스라고 할까요? 이게 나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라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쳤더니 테팔 후라이팬 쓴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거는 제가 봤어도 후라이팬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이 후라이팬 들어가 봤더니 관리법, 뭐 심지어는 그 후라이팬을 이용한 레시피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후라이팬을 이렇게 관리해라. 여기서 어디 싼 게 나왔더라. 그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이 일개 브랜드 후라이팬 쓰는 사람도 모여가지고 서로서 이렇게 정보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데 우리 책 읽는 사람들도 숫자가 아무리 없다 해도 이거보다는 더 될 텐데 우리 책 읽는 사람들은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만들어보자. 저는 좀 진짜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9일이면 하나의 독서 모임이 끝나거든요. 커뮤니티들이 이제 흥하는 이유도 있지만 망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 쓰러지나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적으로 취급되는 게 이제 침묵질이에요. 커뮤니티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건 배타적인 문화들. 그게 이야기가 쌓이다 보면 그 이제 옛날에 이야기하던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누구를 배척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은 이 맥락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좋든 나쁘든 오래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으시는 거군요. 이게 처음에 고인물들끼리 뭘 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도 하고 왜냐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티키타카가 되고 즐겁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되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결국 제 생각에는 어떤 커뮤니티도 영원히 가는 것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무수히 보는 게임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알 수 있는 측면이라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독서 모임을 하려면 사람을 애써서 모았는데 29일만 29일만 이게 뭐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좋았으면 다시 다른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라. 다시 너희들끼리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이랑 굉장히 좀 다르게 디자인한 측면이 커뮤니티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 어떤 슈퍼스타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잭팟이 터지게 해주는 건데 틱톡이나 유튜브도 어떤 초기에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재능이 많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좋아요를 엄청 받고 떠서 셀럽이 돼. 이런 것들을 보면 바깥에서 이제 부럽잖아요.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스레드라는 SNS가 등장하면서 거기서도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이렇게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기존에 내가 터를 못 잡으신 분들이 새로운 터가 나타났다. 그렇죠. 스레드에서는 내가 좋아요 좀 초기에 팡팡 터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히기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뭐 우리가 관심 경제라고 또 얘기하게 되는데 속칭 어그로를 끄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그래야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뭐 싫어요를 하든 좋아요를 하든. 근데 저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인 부스팅의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그건 진심 어린 커뮤니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떠들썩하게 호들갑 잘 떠는 사람들이 남죠. 세상 큰일 난 듯이 막 쓰고 저처럼 좀 소심하고 일반인들 막 그렇게 막 부안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좀 그 공간이 싫어져요. 여기는 이런 사람들만 있고 좀 사안을 두고 보자라는 사람은 없고 다 막 우르르 휩쓸리는 것들이 인기를 많이 받게 되니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나 혼자 소소하게 알고 있던 맛집이 네. 인플루언서 몰려오고 이러면 이제 그거 그냥 싫어지잖아요. 네. 예, 그런 것과 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내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처음부터 이제 네. 주장하고 이렇게 막 휩쓸리지 않는 사람, 그냥 묵묵하고 조용하고 책 읽으면서 그래도 혼자 읽기는 싫고 나와 비슷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이게 내향인이라고 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이랑 차분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욕망은 충족해 주되 막 너무 이제 막 스타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바라기가 돼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종이 오르내리고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는 좋아요라는 것도 없앴거든요. 좋아요가 없는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견도 다 똑같다. 누구의 의견이 누구의 의견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저는 책을 읽고 난 생각에 어떤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 진심 어린 커뮤니티라는 게 말이 좋지 다른 회사들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부스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스팅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근데 좀 기간을 좀 저는 나름대로 길게 잡았어요. 그래 이렇게 꾸준히 한 10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테팔 후라이팬을 보면서 아, 후라이팬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저도 막 두려웠죠. 이게 될까? 예, 근데 와주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공감하면서 깊이 있게 이제 좀 봐주셔서 이 커뮤니티가 좀 생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옛날 직장 동료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그 몸을 만든 건데 그 직장에서 굉장히 마음 맞았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매번 모이면 저희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옛날에 같이 일했었던 그때 재밌었지. 그렇죠. 그 프로젝트 우리가 진짜 멋있게 끝냈지. 한마디로 추억팔이라고 하는 과거를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인데 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모임에 조금 아쉬움을 저는 갖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독서 모임 플랫폼 만들었는데 한번 여기서 좀 책 읽으시면서 저 테스트도 좀 도와주시고 뭐 에러도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도와주실래요? 했더니 흔쾌히 그분들은 이제 책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말하자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기 전에 우리 책 읽고 만나자. 이 책에 좋든 싫든.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좀 약간 가능성을 봤어요. 이렇게 모임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마다 책 끼워서 만나자. 그런 분들도 끌어오고 또 고등학교에 이제 좀 협영 요청을 해서 학생들 독서 모임 하는 거 좀 보고 싶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독서 모임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가능할지 자체도 저희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보는데 아이들이 제 생각과 달리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댓말로 무슨 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설문지 조사까지 했더니 이 시간이 너무 유익했다. 또 거기선 철저히 이제 닉네임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인 건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하는 재미?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재미도 있었다라고 해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아름아름 뭐 한 30명에서 50명에서 100명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면 처음에 만나셨던 그 직장 동료분들도 이제 그분 내에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이제 그분들이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품을 파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알아서 부스팅 되던 시점 그것도 있었나요? 당근마켓을 생각해보면 중고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한쪽에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팔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죠? 물건이 많이 올라와야 우리가 궁금해서라도 들어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뭐라도 팔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그 초기의 문제들을 당근마켓 직원과 대표님들이 자기들 물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런 걸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 TV, 뭐 자전거 이런 거 가서 그리고 다른 거 사서 다시 갈아 끼고. 그래서 자전거래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저도 저희 친구들을 모아서 괜찮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아는 분들 혹은 아는 단체 뭐 어떻게라도 연결이 되면 콜드메일도 쓰고요. 혹시 이런 것들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같이 좀 이게 테스트도 해보고 하시면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무응답. 네, 네. 그 책제로 들었겠죠. 네. 예, 거절의 메시지라도 주시면 아주 감사하죠.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자발적으로 된 모임들이 생겨난다 싶었던 순간은 있는 게 커뮤니티를 제가 처음 만들면서는 저희가 이 모임을 이끈 사람을 모임지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모임지기와 모임원, 단순히 이제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누가 모임지기를 할까 싶은 거예요. 그쵸. 귀찮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에요. 네. 돈을 주면 사례비를 네. 주면 하지만 굳이 4시간 들여서 내가 여기서 그리고 그 몸은 스타를 만들어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스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열심히 해놨더니 29일 있으면 또 뺏어가. 그래서 저는 이거 모임지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 의외로 모임지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독자들이 자기가 모임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수고로운 일들을 왜 할까? 근데 사람들은 기꺼이 모임을 만드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의외로 모임원을 모으는 게 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은 저 사람이 다 하는데 근데 이 수더분하게 따라가는 이 모임원들 이들이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임지기가 전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섭외도 좀 했어요. 유명 소설가님들, 네. 번역가님들을 통해서 좋은 책 읽기 모임을 열어주십사 해서 그분들의 좀 팬을 끌어오려는 생각. 네. 소설가님이 유명하시면 그분들을 원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초창기에는. 특히나 그 웹소설 작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낸 책을 가지고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만 몇백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모임지기의 파워를 좀 알겠더라고요. 플랫폼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좀 자발적으로 굴러가는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공간 생태계가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고 뭐 섭외하고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은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모임을 연 순간이었어요. 이게 출판사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출판사들은 예산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또 그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게 책이 그만큼 많이 팔리면은 돈이 생기는데 네. 책이 그만큼 안 팔리니 그 팔릴 거 한정 내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사실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식품 마케팅이나 다른 뭐 스포츠웨어 마케팅이랑 좀 달라요. 이 마케팅 방법이라는 것도 좀 뻔해요. 사실상 카드 뉴스 만들고 그냥 보도자료 뿌리고 그냥 이게 다예요. 1인 출판사 같은 경우는 혼자서 혹은 셋이서 이제 책을 만들고 모든 활동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약간 책 만들기에도 허덕이세요. 마케팅? 그거는 지금 내가 고려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다음 책도 못 만들어가지고 스케줄에 이렇게 쪼들리는데 그런 분들도 아세요. 마케팅 필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좀 인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북토크 같은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좀 마케팅의 방법으로 괜찮았거든요. 네. 저자님이 오셔서 동네 서점이라든가 어떤 뭐 공간 빌려가지고 근데 요새 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모객도 심지어 어려울 정도예요. 심지어 20명 모으는 것도 사람이 안 와요. 저도 작가님들한테 오늘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다 보면 이게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그죠.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책을 판매하기 위해 알리기 위한 행사였어요. 당연히 대관 비용도 발생하죠. 작가도 오고 뭐 신경 쓸 건 많은데. 근데 사람마저도 돈 주고 끌어와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건 좋아요. 그 시간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좋은데 보고 나면 좀 약간 인터넷에도 올리시고 네네네. 오늘 행사 너무 즐거웠다. 찍어가지고 하고 바이럴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 없어요. 요새는.
이게 자체가 마케팅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힘을 잃고 있어요. 테팔 후라이팬 커뮤니티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후라이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건 테팔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심이죠. 네. 여기서는 테팔 후라이팬 얘기 말고 다른 후라이팬 얘기 나오면 지웁니다. 글 지웁니다. 강등시킵니다.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음은 한 출판사가 아니라 여러 출판사들이 이제 와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작가도 활동할 수 있고 또 독자도 활동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이 많지 않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또 니즈도 있으신 거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자생하는 플랫폼이 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책을 하나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모임지기는 보통 자기가 읽은 책으로 모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게 더 쉬울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읽은 책으로 나는 만들면 되고 모임원들은 와서 그 책을 읽는 게 오히려 일이 되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모임원 모으는 게 은근히 힘들다는 게 책을 읽읍시다라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500페이지. 그러면은 그 모임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그거를 따라서 읽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원 구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임지기들에게 팁을 주자면 당신이 누군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스타야,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야라고 수도 있지만 내가 모임을 꾸준히 만든 분들은 되게 신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저희는 그분이 과거에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지를 보기 되게 쉽게 해놨어요. 또 모임지기들은 이런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인데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경제학 공부하자 그러면 뭐 경제학 박사세요? 누구신데 제가 그렇죠. 님이 운영하는 모임을 뭘 알고 경제학 공부를 같이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무슨 상을 수상한 이 책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저자의 신뢰도를 모임지기가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나 공부하고 있어요 서로 인증하면서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는 거 아니면 요새 이제 러닝 클럽들 만들어 갖고 같이 이제 뭐 장거리 달리기 뛰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의 마음을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독서 쪽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네. 아니 달리기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축구, 농구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 건 단체 스포츠니까. 근데 혼자 뛰어도 되는 걸 왜 같이 뛸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거고 공부를 하면 했지 왜 그걸 인증하고 서로 간에 그 시간에 공부 한 장 더 하거나 혼자 놀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스트레스를 다른 스트레스로 이기려는 전략이에요. 그 다른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보자면 달리기는 몸에 좋지만 싫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싫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클럽에 그 신청서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들과 약속을 하고 모든 무리가 다 뛰는데 거기에서만 안 뛰는 것도 그것 또한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뛰는데 제가 꼴등이 되는 거 혹은 다 같이 3km를 뛰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2km에서 빠질래.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역시 우리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저는 마라톤을 왜 내 돈 내고 왜 가서 뛰나 힘든 일을 똑같은 거군요. 네. 힘든 일을 그러니까 공부는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거를 내가 인증하는 거로 다른 사람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조 압력, 동조 압박을 이용한 건데요. 이런 동조 압력을 이용한 활동들이 많고 이것들을 건강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죠. 스트레스를 또 다른 스트레스로 누르는 저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으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모두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와닿았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이 금음이 좀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를 좀 본 것 같은데 독서 모임이나 이제 이런 데들은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요일 저녁까지 꼭 가야 돼요. 어디 이렇게 막. 근데 이건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한 모임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는 확장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트레스를 더 주는 모임과 조금 더 느슨하게 주는 모임이랑 운영해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던 게 아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레벨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하거든요. 자, 이 책 못 읽으시면 엉덩이 열대, 야구방망이. 그러면 그분 도망가겠죠. 아니면 읽거나 죽을 것 같아서 읽던지 한 명 남고 이제 100명 중에 99명 도망가시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저는 설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요 레벨을 아주 섬세하게 만져야 되는데 느슨한 연대가 이제 저는 요즘에 커뮤니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 보통 책을 좋아하고 책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우리 만나서 막 언니 오빠 형님 아우 해가지고 막 우리 끈끈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는 싫다. 그런 건 부담.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막 서로 막 이렇게 얽어맺는 건 싫은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커뮤니티를 설계할 때 29일이면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평생 가는 커뮤니티가 있고 평생 가는 동아리가 있다면 저는 그 동아리에 합류하는 게 쉬울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의 독서 모임은 좋으나 싫으나 29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아주 긴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게 저는 뭘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평생 가잖아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저는 왜 결혼을 잘 안 하고 자식을 잘 안 낳냐면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커뮤니티예요. 책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신중함의 정도를 조금은 낮추고 싶었어요. 결국엔 독서 모임은 뭐 하러 가냐 하면 저는 제 생각엔 자기 얘기를 하러 가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것 네, 이런 거. 내 생각. 책을 읽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인공이 이랬을 때 내 감정이 어땠다. 나는 이 얘한테 동의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 정말 싫다. 혹은 나도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독서 모임에 하러 나온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온라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저희가 공개형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피상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냥 책에 대한 이야기, 자기 생각은 없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이거 된다 느꼈던 게 무슨 이제 어머님들의 독서 모임이었어요. 어머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오늘은 책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왜 못 읽었냐면 아이가 자해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썼어. 이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그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 얘기를 쓰고 자신 마음이 어떤지 이게 절망감이 어떤지 그거에 사람들이 다 이제 위안을 쓰면서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믿음이 가득한 공간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속 가능하려면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서 생태계와 그 몸의 지속력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조금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B2B로 도서관이나 각종 기관,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 뭐 여러 가지를 수주하기도 했고요. 작은 출판사들 같은 경우 독서 모임 운영하기 여력이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에게는 저희가 모임을 대행해주면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를 수취하기도 하고 또 독서 모임 자체를 저희가 대부분 무료인데요. 또 유료 실험도 해봤어요. 독서 모임 자체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 모임에 돈을 얼마 정도 내실까도 궁금하고 그래서 좀 작은 돈으로도 해보고 큰 돈도 받아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자잘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쉽게 말하는 건 광고죠. 책 광고를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일단 지금 14,000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 책 광고 딱 넣으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효용성이 높은 광고잖아요. 네, 타깃률이 엄청 높으니까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고 또 광고도 자연스러운 광고가 돼야 되는데 위화감 없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 광고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광고는 조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되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광고로 금금이 꽉 차는 미래는 생각은 안 해요. 변했어. 말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게 별로 좋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온라인 베이스의 사업이다 보니까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료가 필요하다거나 뭐 공간을 대여한다거나 큰 행사를 하면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라서 적은 돈으로도 이끌어 갈 수는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지속 가능성 또 다른 실험을 해본다거나 테스트를 하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좀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금음이 사실 사랑받는 사이트가 되면 좋겠다는 건데 이제 이게 막연히 사랑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받는 사이트가 되면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 애면하고 별로 재미없다고 가치 없대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이 금음을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그 동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뭐 나중에라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그 전 단계까지 좀 소소한 자금들은 꾸준히 뭐 도서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좀 주로 B2B를 이용해서 좀 벌어볼 생각입니다. 네.